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입법 말씀하셨고 입법부에서 올라온 걸 아까 잠깐 우리가 얘기 나눴습니다만 거부권 행사하는 문제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본인의 부인과 관련된 김건희 특검법 그리고 쌍특검 중에 하나인 이제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이 두 가지 특검법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본인의 가족과 연관된 거 그리고 그렇게 대장동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고 막 지금 재판까지 받고 있고 수사를 그냥 2년 동안 했는데 그런데 50억 클럽 특검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한다. 좀 이율 배반적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윤석열 대통령을 찍은 분들이 저는 굉장한 분노를 느낄 거라고 봅니다. 예. 왜냐? 예.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선 후보 나왔을 때 국가를 잘 운영할 수 있을까? 그런 그거는 걱정이 있었죠. 우려가. 좀 잘 그거 걱정이 있다. 그렇지만 검사를 했기 때문에 깨끗할 거다. 뭐 그런 기대감이 그리고 있었죠. 가족 문제는 없을 거다. 그리고 또 그 김건희 여사가 네. 대선 전에 예. 이제 뭐냐면 부인으로서만 열심히 살 내조만 그래, 하겠다. 예. 일단 믿어보자 그랬었죠. 라고 했던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국민들의 마음을 참담하게 하는 사건이 너무 많았잖아요. 국민들의 70%는 특검을 하라는 거고 그거를 저는 거부하면 안 된다고. 저도 예. 노무현 대통령 측근으로 힘든 시절이 많았거든요. 많았죠. 맞습니다. 근데 유전 의혹 그거 있어가지고 예. 제가 특검하자. 예. 그 특검해서 저 무혐의로 받았어요.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가 자신 있으면 하면 왜 되죠. 특검을 거부하냐고 그렇죠. 얘기했잖아요. 맞습니다. 전 특검 하는 게 저는 오히려 더 예. 집권 3년 차, 4년 차, 5년 차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예. 훨씬 더 윤 대통령은 어려워질 겁니다. 차라리 이때 특검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낫다. 맞아요. 그리고 국민과 함께 가는 길입니다. 맞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어요. 예. 부모와 맞습니다. 싸워서 이기는 정권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 정치적 부담이 클 텐데 저는 또 하나 이제 좀 이런 생각은 들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왜 저렇게 조용히 있을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총장님 얘기 들어보면 정치인들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지를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뭐 그렇다고 쳐요. 뭐 이 수직적 관계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은 왜 이거를 옹호하고 여기에 대해서 말을 못 하는 거죠? 참 마음 아픈데 저 예. 이제 개별적으로 만나면 그러죠. 예. 원래 약간 탈출구가 논의가 됐었어요. 아, 그랬습니까? 총선 뒤에 하자. 아, 예, 뭐 그런 얘기가 있었죠. 맞습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가족 특별관찰관을 만들자. 뭐 예, 부속실을 맞아요. 만들자. 예, 그런 얘기 있었죠. 근데 이것도 뭐냐면 일거에 무너져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특검을 막기 위한 비대위원장이라고 봐야죠. 그렇게 봐야죠. 그게 일반적인 해석이죠. 예. 마음 아픈 일이죠. 그래서 예. 국민의힘 의원들도 만나보면 예. 처음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도 뭐냐면 비장의 대책이 있다. 뭐냐 그러니까 총선 이후로 하고 예. 특검을 하긴 피할 국민의 70%가 원하니까 피할 수는 없고 총선 이후로 하고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고 예. 제2부속실 만들고. 제2부속실 근데 만들고 그것마저도 이제 거부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니 김건희 여사 그러니까 이것도 반대로 유추해 보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예요. 특검을 그러니까 정말 명명백백하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특검 받는 거에 부담을 느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하면서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려고 한다는 것은 이거는 뭔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또 생기지 않겠어요? 거부권을 하게 되면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하시는 본인의 말이 말씀이죠. 있어요. 예. 떳떳하면 왜 특검을 그렇죠. 못하냐. 특검 거부한 사람이 범인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좀 국민들은 다 기억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렇죠. 아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많은 분들은 우리가 국정 운영을 잘할 수 있을지는 그거는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검사로 깨끗할 거고 그렇죠. 가족 문제는 없을 거다. 그 믿음마저도 저는 무너지는 거다. 무너지는 거라고 봅니다. 아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이준석 전 대표도 지금 신당을 만들고 있고 제3지대라고 해서 양양자, 금태섭 의원 그리고 이제 뭐 이낙연 전 대표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3지대들의 활동을 이게 빅텐트라고 소위 얘기하는 이게 될지도 좀 궁금하고요. 저는 좀 성향이 좀 달라서 그게 될까라는 의문이 생기는데 총장님 보실 때는 이 3지대의 움직임에 대해서 이번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낙연 대표가 민주당을 나간 부분에서 저는 민주당 지지자들은 훨씬 더 결속할 거라고 봅니다. 예. 위기감을 느껴서. 예. 네.
그리고 이준석 대표랑 만약 합치게 되면 네,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이낙연 대표하고 이준석 대표하고 이준석 대표는 저는 아마 새로운 정치는 예. 국민들이 볼 때 물 건너갔을 그렇죠. 거라고 저는 생각할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두 사람이 함께하면 그렇게 보이죠.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이낙연 대표는 아마 민주당 지지한테는 엄청난 그렇죠. 훨씬 더 저항에 직면하게 예, 될 그렇게 것이고 될 민주당은 단결할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연설문하고 예, 하루 예. 뒤에 이준석 대표의 연설문은 훨씬 더 국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요. 새로운 정치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걸 만약 둘이 합쳐놓으면 이준석의 새로운 정치는 안 되죠. 아무 의미 없는 거다. 음. 저는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봅니다. 금태섭- 세력을 모은다고 예, 그거 아니죠. 국민들이 지지해 줄까요? 그건 전혀 아니죠.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건 그건 아니라고 음. 봅니다. 그럼 금태섭 양양전 어떻게 보세요? 두 분의 움직임은? 저는 이준석 네, 네. 대표를 같이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분들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럼 제가 말씀드린 건 부적절해 보이는데 예, 예, 예. 지금은 국민들이 원하는 거는 이 정부의 정책 기조, 봤어요. 무능한 3대 기조. 예, 예, 첫 예. 번째는 민생 경제, 예, 불통, 예, 그리고 인사 참사를 예, 예. 막자. 그렇죠. 대한민국을 정상적인 나라를 만들자. 상식의 나라를 만들자는 것이 저는 가장 큰 거 아닌가 큰 겁니다.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예, 그러려면 그에 맞는 네. 변화와 민생 혁신. 경제에서 예, 예. 유능함, 예, 맞습니다. 훨씬 더 국힘보다는 소통에 강한 민주당, 음, 그죠? 예, 그리고 유능한 사람들을 많이 데리는 능력 있는 수권 야당 길을 가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야죠. 혁신과 쇄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1분 정도 남았는데 우리 이제 총장님 오셔서 여러 얘기들을 함께 나누고 뭐 소회도 밝히시고 이랬는데 이제 어쨌든 또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하셔야 되는 거니까 국민들 앞에 어떤 마음이시고 또 어떤 자세로 정치 물론 정치를 오래 하셨지만 또 지금의 시점에서 새로운 각오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전쟁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국가는 세계 12국가인데 삶의 질은 OECD 최하위 32위 국가입니다. 각자 도생이 불가능한데 각자 도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일자리, 교육, 주택, 노후, 연금 불안에 국민들의 삶은 피폐해져 있습니다. 정치의 본질은 세종대왕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임금에게 백성은 하늘이고 백성에게 쌀은 하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민생 경제에 강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각자 도생이 불가능한 강요받는 게 아니고 내일이 기대되는 나라, 내일이 기대되는 대한민국을 우리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민생 경제를 확실하게 회복하는 국민의 주인 되는 새로운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월 10일은 용해의 용날의 용날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시아의 4마리 용이 한국 아니었습니까? 우리의 삶도 일어서고 대한민국도 비상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분투와 결단과 노력이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최대한 헌신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하시는 거니까 신인의 마음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느낌이 제가 들으면서 그리고 정말 이 정부 윤석열 정부가 나라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걸 바로잡는 일에 헌신하겠다는 메시지로 들리니까 국민들도 그렇게 들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그런 정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희망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정치권에 많이 들어가서 이 무도한 정권과 맞서 싸워줘야 되거든요. 바로 잡으려고 하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좀 하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광희 총장님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왜 책 중에 예. 언어의 온도라는 네, 맞습니다. 책이 이 책 있었잖아요. 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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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인의 언어라는 게 예. 누구를 파괴하거나 그렇죠. 반대하는 것보다는 국민들의 마음에 이 얼어붙은 삶, 전쟁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예. 국민들의 마음을 좀 더 따뜻하게 하고 더 보듬고 예, 함께하자, 예, 용기를 북돋는 그렇습니다. 그런 정치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좀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동훈 비대위장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언어와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이런 느낌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결, 분열, 갈라치기, 이념 논쟁, 카르텔 논쟁 이런 것만 계속 하니까 국민들이 너무 피로감이 크잖아요. 근데 그렇죠. 거기에 반대해서 정말 국민들의 마음을 이렇게 어루만지고 함께하는 공감의 언어들이 우리 이광재 총장님을 통해서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뭐 55분 정도 함께 얘기 많이 나눴는데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그동안 소회들 밝혀주셨고 그동안에 이제 국회에 계셨기 때문에 정치적 활동하기가 상당히 어려우셨을 텐데 이제 자유의 몸이 되셨으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어느 곳에 출마하실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또 한 번 나오셔서 네. 지역을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총장님. 예. 자,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재 총장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들 나눴고요. 정치의 현안들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나눴습니다. 정치는 국민과 함께하는 것이고 국민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고 대결이 아니라 분열이 아니라 통합으로 가는 것이고 그것이 정치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이렇게 기억에 남습니다. 이광재 총장님 그런 일을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제 총장님과 함께 시청자분들께 인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